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금묘화실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금묘화실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면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제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명리를 하는 거를 아시니까 자꾸 저를 불러요. 씻어야 되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얘 일로 와서 이것 좀 한번 봐봐, 이게 맞는 말이니?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죄다 뭐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가 뭐가 있었나 봐요. 뭐 한복 입고 나오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자 주인공하고 이제 남자 주인공 궁합을 봐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나 씻어야 되는데 막 귀찮고 그랬는데 하도 어머님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가서 한번 봤어요. 이제 그냥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 다르죠. 정신을 집중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만 여러코럼 나와 있어요. 두 사람 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좋다, 뭐 결혼까지 갈 수도 있다, 어쩌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말씀드리죠. 저분 말씀들이 다 틀린 말도 가끔 있지만 그냥 무조건 또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엄마 저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가끔 그 생년 월 일 시가 같은 분들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생년 월 일까지 똑같으시고 시간 다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생년월일시 같으신 분들 인생의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성별까지 똑같으신 경우. 그런데 달라요. 다르고요. 생년월일 똑같으신 분 있죠. 완전 다릅니다. 초년 때도 완전 달라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신기하죠. 시간이 달라도요. 근데 대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21살이 되자마자 출가를 했다. 근데 한 분은 그냥 집에서 잘 살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뭐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고 또 한 분은 그렇지 않으시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서도 요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시간만 다르신 분이 계세요. 완전 달라요, 사는 모습이.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금묘화실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겠죠. 그럼 이제 금묘화실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연, 월, 일, 시다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연은 나의 초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의 끈이래. 근이다, 뿌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나무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 여기서는 꽃을 피우죠. 그래서 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노년기가 되니까 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묘화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로 따질 때 뭐 0세에서 20세, 21세에서 40세, 41세에서 60, 61세에서 말년, 이제 사망시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금묘화실이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직도 그 역학의 기본적인 어떤 동양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사주 명리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이게 또 재밌는 점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어떤 방면으로 보아도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이게 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하나를 가지고 단 한 가지 측면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는 나의 정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외부에서 보이는 나의 대표성을 뜻하기도 해요. 대단히 혼란스럽죠. 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처한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을 뜻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거를 못 보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 명리를 공부하실 때 있어서 그냥 공식을 딱 세워놓고 A는 B다. 그러니까 끝.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틀린 접근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죠. 누군가가 야, 제가 그림을 너무 오랜만에 그려가지고 야, 오, 잘 그렸어. 네, 잘 그렸습니다. 의자처럼 보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생긴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원시사회에다가 이렇게 생긴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한테 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의자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얘를 갖고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구만요. 네, 의자를 이렇게 거꾸로 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네, 여기 의자 바닥, 그럼 여기가 방패도 되고 얘는 좀 더 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창처럼 활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의자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얘는 앉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MBTI 관련 영상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언어는 사고의 감옥이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 된 명리학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를테면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를테면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금묘화실이 맞으려면은 생이 아니죠. 년, 월, 일이 같은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묘화실은 없는 거다. 정말 큰일 날 얘기죠. 네. 사주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깊이를 모르고 사주를 풀이를 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각도로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 묘, 화, 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편의상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써볼게요. 편의상 여기 이제 무토를 이렇게 써보고요. 여기다가 진토 써보고요. 그리고 또 뭐를 써볼까요? 오. 그리고 여기까지만 쓸게요. 네.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요. 여기도 무토 쓰죠, 뭐.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머리가 복잡한 이유가요. 제가 이렇게 예시를 아무렇게나 드렸는데, 혹시나 정말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사주분이 보시고,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내가 이렇구나, 안 좋구나, 라고 판단하실까봐 사실은 그래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20세까지는 여기 있는 기운을 주로 사용을 할 거고,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기, 이제 여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가 대운수가 순행이다. 그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임묘진, 사오미,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제 여자분은 역행이다. 자, 그럼 들어오는 운이 다르죠. 금묘화실 이래면서요. 요거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간다면서요. 근데 대운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가냐. 이제 금묘화실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묘화실만 보고 이렇게 인생을 짐작해야 되는데 성별만 달라져도 운이 다르게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냐. 가당치도 않다. 근데 그분들이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이 금묘화실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거대로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그 의미를 파악을 잘 못한 거예요. 내가 청년기가 되면은 오화를 강하게 사용하겠다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어떤 이 여자분이라면 대운수가 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남자분이라면 오화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양이 양을 봤으니 양이 더 가중이 될 것이고 여자분은 양이 음을 봤으니 뭔가 변화의 폭이 커지겠죠. 이런 용도로 보는 거지 이것만 놓고 어떻게 대뇌 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셔도 지금 나오잖아요. 남자와 이제 여자 성별에 따라서 대운수가 순행 역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것만 보고 어떻게 금묘화실 만 놓고 인생을 판단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진중에 개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제가 되겠죠? 그리고 요 사주가 남자분 사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디에도 정제의 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도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대운에서도 이 정제를 재성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은 재성의 근을 갖고 들어온 대운을 만나지 않으신다면 갖고 들어온 대운 이런 거는 좀 명확히 써놔야죠. 네. 이런 기운을 만나시지 못하신다면은 이분은 실제로 노년에 가서 부인을 만나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사주 형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식상이 대단히 강하시다. 그럼 재성이 여기 있어도 식상이 강하니까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이제 부인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게 많은 부인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결혼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식상도 없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 보면은 인성이 강하죠. 그리고 지금 식상을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자, 그렇다면은 재성을 생조하는 기운이, 그러니까 식상 기운이 되겠죠. 그 기운이 들어오거나 운에서 아니면 이 재성이 근을 갖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축토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또는 뭐 자수라든가 갖고 들어오면은 재성이 아무래도 힘을 받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이분께서는 노년에 가서 재성의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그때 배우자를 만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사주 말씀하시는 분들 보고 분노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여기에만 정제가 있다. 근데 운에서 없다. 그럼 망했다.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가 어떤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정제는 수죠. 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청년기와 중년기는 아주 뜨거운 화가 있죠. 이 위에서 물이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오화가 아니라 하다못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사화를 갖고 계시다. 그럼 그 이전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지장간 한번 볼게요.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겠네 하실 거세요. 요 안에 경금 있잖아요. 재성을 생조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케이스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금묘화실은요 있는 거예요. 네, 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의 이론을 완전히 변형시키시는 분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되세요. 제가 뭔가 색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원리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색다르신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기존의 이론의 틀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신쌀적인 부분은 제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아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예전 영상에 뭐 자묘형은 자묘형이 아니죠. 뭐 묘파였던가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묘파는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똑같다고 보면은 을정파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제 원래 오리지널 이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을정파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묘파라는 건 있고요. 저는 그 이유를
그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색다르게 제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뭔가 막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단호하게 배척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명리학계를 어떤 비즈니스, 장사, 꾼으로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묘화실은 존재합니다. 연, 월, 일시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데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게 0세에서 20세라 그랬다고 에이 나 20세까지 이런 일 없었는데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초년에 이 글자의 이 십성의 개념을 강하게 사용한다. 예시를 들어서 여기 뭐 겁재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겁재는 정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극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제는 소중한 것을 의미하겠죠. 나는 초년에 소중한 것을 뺏기는 기운이 감돈다예요. 근데 대운이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게 작용이 크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살 땡 쳤다고 바로 이제 끝 여기로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성인기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서서히 이쪽 기운을 또 강하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뭐 한 요렇게 요 정도가 될까요? 이제 초년에는 반대였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요렇게 강하게 사용을 한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여기다 요게 또 가미가 된다.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학습을 하니까 이 반경이 점점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가 있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여자분들 기준으로 여기는 또 자식 자리이기도 해요. 자식은 식신이죠. 근데 식신을 극하는 기운이 편인이에요. 근데 자식 자리에 이렇게 편인이 두 개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출산을 하실 때 다소 난산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또는 인성이 강하다. 왜? 인성은 식신을 극하니까요. 뭐 이를테면 뭐 편인 이렇게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다소 난산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맞으면서 이분이 뭐 한 30대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이 편인성을 좀 강하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서로 상충하는가 아니면 들어오는 운하고 같이 합류해서 잘 흘러가는가. 이 부분을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묘화실이라는 거는 엄연히 존재하고요. 여러분들 인생 실제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기 충 있는 사람이래. 분들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임목하고 신금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40살 땡 하자마자 변화가 왔다는 게 아니고요. 한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초반에 걸쳐서 내 인생에 이 완전히 다른 기운이잖아요. 금이고 목이잖아요. 내 인생이 전환을 맞이했다. 이거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금요화실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관찰을 하고 단순히 내가 어떤 분 상담을 했다. 근데 100개 중에 99개를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분들 보면은 나는 잘 봐.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100개 중에 99개를 맞췄다는 거는 한 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의기소침해하고 불안해했을 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물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하는 데에도 죄책감이 너무나 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99개가 맞더라도 하나는 계속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묘화실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칼처럼 잘라서 20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성이 강하게 있다면은 나는 20대부터 40대 또는 뭐 4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재성을 대단히 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또는 재성을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또 여기를 강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보시다 보면은, 내 거 봤는데 나는 안 그렇던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닌 경우가 있으면 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안 보고 자, 양,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양은 목화를 이야기하고 음은 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토는 양도 됐다가 음도 됐다가 하는 기운이고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사주 명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분이 마침 또 여자분이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 또한 음이죠. 자, 그러면 금묘화실상으로 요 양의 기운, 요거 뭐 오화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요게 말년에 있겠지만 음덩어리인 사람은 양을 더 중요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사용한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년에 가서는 이 기운이 더 강해지는 것도 물론이고 초년부터도 양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치도 전혀 모르고 막 이상한 것들 막 올리면서 현혹시키고 그러면은 전 너무 화나요. 네. 너무 화나요. 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영상 올린 거예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진짜 감사한 분이라고. 음양이 먼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여자아이다. 근데 여기에 음이 너무 강하다. 여기도 음이 너무 강하다. 근데 여기는 양이다. 여기도 음이다. 여기도 양이다. 그러면은 내 아이가 초년이니까 이거를 사용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공적으로는 이 경우는 음 입장에서 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얘를 직업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분은 또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자분은 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금묘화실도 정말 맞는 이론이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빠이잉.